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고 회사나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에 쫓기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렇게 빨리빨리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제, 느림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빠름이 만들어낸 장점과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1. 우리가 빠르게 살아가려 하는 이유. 자,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려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산업화의 영향입니다. 공장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제품이 찍혀 나오던 시절, 속도는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몇 초라도 늦으면 전체 공정이 마비되니까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생활 템포 자체가 빨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 이후 경제 회복의 긴박함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모두 앞만 보고 달렸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모두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세 번째, 도시 생활과 경쟁 사회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출근길 지하철,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이곳에서 속도는 곧 경쟁력이고 늦으면 곧바로 뒤처지는 듯한 압박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과 편리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도착하는 음식 배달, 하루 만에 오는 온라인 쇼핑. 이 모든 서비스는 우리를 더 빠른 속도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적 압박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부정적으로 여겨지죠.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남보다 조금만 늦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속도가 예의처럼 느껴지는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름이 가져온 그림자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에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째는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빨리 끝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다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오타 투성이에 누락이 많다면 결국 다시 해야 하죠. 빨리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입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직장에서는 마감 시간에 쫓기며 하루 종일 시간을 다투죠. 그렇게 매일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수면 부족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잠을 줄여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결국 번아웃이 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셋째는 창의성 저해입니다. 여러분도 산책할 때나 멍하니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빨리 결과 내라는 압박 속에서는 이런 여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단기적인 답만 찾게 되고 장기적인 혁신은 나오기 힘듭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일부러 직원들에게 멍 때리는 시간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다 말하기도 전에 끊어버리거나 길을 걸을 때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 혹은 운전 중 조금만 늦어도 빵빵 울려대는 경우.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느려라는 말로 다툼이 생기죠. 다섯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10분 만에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이런 습관은 위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위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또 늘어난 스트레스는 만성피로, 두통,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벚꽃이 피었는지,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빨리 먹고 끝내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죠. 결국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 차원입니다. 빠름보다 발음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세요. 또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마음 챙김 습관을 들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와 교육 차원입니다. 학교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 전반에서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직장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했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 제도와 정책 차원입니다. 근로제도를 보완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건설이나 교통 같은 분야에서는 빨리빨리식 단축 공기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슬로우 시티, 즉 느림의 도시 정책을 확산시킨다면 국민 전체가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겠죠. 4. 마무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빠름 속에서도 나만의 느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균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